네, 플라스틱 없이 살아보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이거는 생선을 담았던 트레이인데, 이 동네 슈퍼 가도 이렇게 이 재질에다가 이렇게 스티로폼에 넣어주고요. 여기 또 랩으로 막 비닐을 싸잖아요. 이건 김인데, 김도 마찬가지로 비닐 종류인데, 보통 비닐은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아더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다못해 이거 보세요. 이런 야구르트 같은 경우도 되게 찌끔한데 플라스틱 PS라고 돼 있고 아더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가정주부들이 이런 거 다 떼어내고 물로 세척해서 내놓아야 이게 재활용하기가 쉬워서 많이들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하다못해 이거는 두부예요. 두부 케이스인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꼭 플라스틱에 담아야 되느냐, 아니면 생분해성 플라스틱처럼 제가 스타벅스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것들에도 될 수 있는데도 꼭 이렇게 뭐 대량 생산하고 뭐 하니까 이 재질이 아마 식품의 재질에 따라서 식품이 염도도 있고 그렇잖아요. 짜거나 맵거나 신거나 이런 것들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재질을 피해서 아마 담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보세요. 이렇게 몇 개 안 샀지만 다 이렇게 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바구니를 저희가 들고 가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품을 포장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본 개념이 바뀌지 않는 이상 플라스틱을 적게 쓰거나 플라스틱을 우리가 쓰지 않는 것, 배출하지 않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대안을 생각해 봤는데 어떤 대안이냐면요. 이거는 마늘을 얼린 거예요. 네, 이렇게. 아이스크림 통에다 얼려서 이렇게 1인분씩 하시면 쓰기 좋거든요.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1920, 30년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때 당시에는 플라스틱이라는 게 없고 냉장고 같은 게 개념이 없어서 외국의 경우에도 이렇게 괭지, 그러니까 괭지라는 건 녹색, 그러니까 약간 그 누런 종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이런 종이, 이거 스타벅스에서 갖고 와봤는데요. 이 표백제를 쓰지 않은 이런 누런 종이에 생선을 둘둘 말아주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신문에 말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아예 생선을 살 때는 생선통을 담을 수 있는 뭐 그 트레이 영구적인 플라스틱을 가져간다거나 아니면은 플라스틱 그거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 이렇게 컴팩터블하게 만들어서 가벼우니까 그런 거를 갖고 가거나 아니면은 아예 판매하는 데서 이렇게 신선하게 빨리 드세요 하는 의미에서 이런 거에다 싸서 포장해서 보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생선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보관할 때는 집에서 저희가 지퍼백이나 이런 데 넣어서 보관을 하면 되니까 직장을 다니거나 바쁜 가정주부들은 좀 귀찮긴 하겠지만 그런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두부의 경우도 이렇게 잘라서 옛날에도 보면은 이제 비닐에서 많이 저기 해주긴 했는데 요거에 대한은 저희가 그릇을 가져가서 만약에 이렇게 한 모씩 잘라서 줄 때는 백화점 같은 데서도 쉐이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근데 깎아주는 거예요. 뭐 10원을 깎아주든 20원을 깎아주든 깎아주면 이 생산하는 회사에서는 예를 들어 이게 어디가 CJ 같은 데잖아요. 한 판때기를 나무 틀에다 넣어서 보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대나무 틀이라든가 이런 데서 두부 공장이 집 근처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린 시절에도 보면 그 두부를 사러 갔었어요. 사기 그릇을 갖고. 좀 아날로그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더 대량 생산은 안 됐지만 집 근처에 있었고 유기농인 경우가 많았고 또 콩나물을 기르면서 콩 두부를 팔았어요. 뭐 아주 어렸을 때니까 한 40년 전, 50년 전, 1970년대 초까지 또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기업에서 이런 소소한 동네에 있는 공장에 대한 이런 것들을 내부 시장을 점령한 건 88 올림픽 끝나고 우리나라가 경제가 정말
조금씩 어려워졌을 때 올림픽 끝나고 90 몇 년도 하면서 뭐 대기업에서 수출이 안 되니까 내수로 돌아선 경향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차라리 이 대형 공장을 차리고 계시지만 군데군데에다가 군데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할 겸해서 노인분들이 맷돌로 갈아서 만드는 두부라던가 콩두부라던가 퀄리티를 옛날 입맛으로 해줄 수 있는 데를 이 CJ에서 뭐 가정 공장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해서 동네에서 가서 사는 거죠. 굉장히 정적이기도 하죠. 근데 유통 체계를 뭐 흔들린다 이런 이상한 발언이라고 나한테 욕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보세요. 이거는 공장이 어디냐면 충청도예요. 충북 진천군에서 이거를 했어요. 트럭이 싫어요? 그 트럭은 뭐예요? 전기차 아니에요. 경유 이런 차들이거든요. 걔네들이 뽑는 CO2 값을 환산하면 그게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 뭐 이런 게 우리나라 뭐 많이 들어봤었을까 좀 너무 어려운 말들을 할 필요 없고 뭐 하여튼 석유를 많이 떼면 지구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진천에서 만드는 공장을 대량으로 경제 채산성이나 경영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이사 가고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경영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기업에서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집에서 옛날에는 정말 일일이 구워 먹고 지금도 좀 까다로우신 분들은 이 기름 자체를 믿지 못한다 해서 집에서 직접 발라서 하고 참기름도 유기농을 집에서 참기름 짜는 기계를 아예 사서 여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요. 이거 플라스틱 있잖아요. 다 석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 석유 없죠. 그래서 지금 태양 에너지니 수소 에너지로 간다고 해도 기본적인 재료, 가볍죠, 편리하죠. 이런 것들에서 해방되고 싶었던 우리 욕구 때문에 이게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생산 공정을 바꾸거나 소비자들이 가서 가져오는 그 것들을 뭔가 이렇게 갖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냥 소비자들은 그냥 갖고 가는 것보다 기업이 이익을 갖고 있었던 어떤 100원을 더 준다거나 뭐 이런 거 두부를 가져가서 뭐 새벽 두부 왔어요. 백화점 가면 이제 두부 만들어서 그때그때 파시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조금 비싸요. 얘부터 단가가. 그러면 100원 때문에 여기로 손이 가거든요. 사실은요. 예.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에서 옛날 손맛을 갖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인분들이 CJ 두부, 뭐 동네 공장, 뭐 그런 데서 바로 새벽 출근해서 만들고 아침 저녁 가다가 저희가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그 너무 환상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10년 전부터 제가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환경부나 중앙부처 뭐 이런 데서는 뭐 법 규제가 어떻다 그러는데 그 법 규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건 기업인이 하면 돼요. 동네 공장 내는 거요. 구청에서 허가 내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단지 이거를 생산하는 플라스틱 용기를 생산하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문제가 되겠죠. 그럼 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좀 잘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솔직히 이런 거 있잖아요. 재료 이런 거 다 중국에서 들어온대요. 중국에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포장 비닐의 하다못해 코로나 터졌을 때 마스크도 중국에서밖에 안 해서 유럽 애들이 다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인프라도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선 왜 그랬겠어요? 인건비가 우리나라 비싸니까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그러겠잖아요. 그러면 멀리 왔다 갔다 자가용으로 뭐 차로 화물차로 이동하고 그럼 화물 운전사들의 직업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겠지만 그분들은 그 지역에서 이런 직업을 더 발전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갈 수 있어요. 하다못해 지역에서 나는 물건 지역에서 쓰자는 그런 게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벌써 15년 전부터 있었어요. 하다못해 멕시코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폐지를 몇 개 갖고 오면 계란이나 쌀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클레이나
세계 그 환경 정책하는 데서 그게 대상을 받은 지가 12년 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이 없어요. 비록 멕시코가 우리나라보다 못 살지만 생각하는 거는 좀 더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진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CNN이라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했다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미지도 좋아지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정부에서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뭐든지 선진적으로 하고 돈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 단체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사회단체에서 사회운동하고 쓰지 맙시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그냥 대안을 내세요. 그래도 정치적으로 안 돼요. 규제가 있어요. 법으로 규제를 하면서 가자. 뭐 이렇게 하시는데, 양비로는 솔직히 이걸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 간에서 사회단체가 하는 역할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이 오염원을 줄여가는 행동들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단체마다 뭐 없앤다, 만든다, 플라스틱을 뭐 하자. 지금 몇 년째 해봤자 되돌이표 되는 이유가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들어가면 여기에서 반대, 반사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제 논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요. 이거는 아주 순수하게 가면 돼요. 순수하게. 그럴 필요도 없는 일들이에요. 아주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는 일들을 너무 어렵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